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FOB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잘랐습니다. 오늘은 끝나나요? 오늘 끝내야죠. 네. 지난번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 그 F하고 C하고 D하고 이제 구분하는 거였는데, F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 place of delivery 인도 장소가 그 F 조건 뒤에 나와 있는 장소가 인도 장소가 맞다. 하지만 거기는 목적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FOB 부산 그러면 부산서 싣는 거지 도착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가 그 운송 계약을 하느냐. F롤은 바이어가 운송 계약을 한다. 또 가장 중요한 내용, 운임은 누가 내느냐. 콜렉트. 운임 부불이다. 바이어한테 운임 받아라. 여기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자다가 건드리고 운임은 운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코텀즈 2000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에 뭐냐 그러면 문제가 딜리버리하고 위험 이전하고 그 다음에 비용의 분기가 불일치했다는 거죠. FOB 경우에 어떻게 불일치했냐면, 딜리버리는 온보드 배에 온보드 될 때 딜리버리가 된다고 했는데, 위험 이전과 비용의 분기는 패스트 십스레일 선척 난간을 통과하면서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온보드랑 선척 난간 통과하고 아주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위험 이전 시기와 인도 장소가 다르다. 그렇지. 그래서 인코텀즈 2000까지는 있었는데, 십스레일 is dead. 십스레일은 죽었다. 왜? 이게 FOB가 범선 시대부터 사용했는데 1936년 ICC가 이제 할 때부터 이게 남아 있었는데, 이게 부두 노동자가 화물을 짊어지고 십스레일을 통과하여 승자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므로 굿즈 패스 십스레일은 굿즈 온보드다.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책에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유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나의 유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O하고 컨테이너 등장으로 십스레일 통과가 애매해지면서 규칙 적용에 혼란이 오니까 이제 이게 2010년부터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ICC가 권고하기를 FOB보다 FCA를 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 하다가 여기서 끝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FOB가 이제 온보드로 그 위험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 컨테이너 화물은 선적 전에 바이어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기면 끝나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거지. 그렇죠. 위험 이전은 본선상인데, 본선에 올라가기 전부터 바이어가 지정한 운송인이 물건을 갖다 수령했으니까 물건을 관리는 바이어 쪽에서 하는데 위험은 셀러가 부담하는. 그렇지. 그런 일이 책임은 내가 지고 관리는 네가 하고 뭐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런 일이 생겨서 FC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선적전에 사고가 생기면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렇죠. 물론 뭐 사고가 뭐 많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제 ICC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FCA를 쓰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한번 그 문구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OB rules is not appropriate. FOB 룰은 뭔가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뭐 if 뒤에 막 나오겠네. 보면은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a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if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where로 시작. 법조면은 if 대신에 where로 대부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온보드가 되기 전에 물건을 캐리어한테 넘긴다는 거지. 그렇죠. 이것 때문에 뭔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여기는 if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랬을 때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기를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a carrier at a container terminal. 컨테이너 터미널. 딱 찍어놨더라고.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물건을 캐리어한테 넘길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네 가지 이해 들어준다고 해놓고 왜 얘를 하나밖에 안 들었어? 무슨 말이야. 이거 좀 놀랬잖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F룰하고 C룰하고 딜리버리 장소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그 인코텀즈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FOB, CFR, CIF는 the goods are placed on board the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선적항에서 온보드 될 때 FOB, CFR, CIF는 여기 이제 배로 운송하는 거죠. 포트 투 포트 운송에 적용되는 건데 이때는 온보드다. 네. 옛날에 이게 십스 레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온보드다. 그리고 두 번째로 CPT, CIP는 이거는 그 셀러가 운송 계약을 하고 운송을 지정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handing the goods to the 빠졌다 오버. 오버트. 빠졌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게 지금 위험 이전되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위험 이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캐리어한테 넘기면 끝난다는 거예요. CPT하고 캐리어한테 넘기면 위험 이전되고 여기서는 온보드가 되면 위험 이전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FCA는 뭐냐 그러면 FCA 좀 기네. 이거는 이제 바이어가 제공한 운송 수단. 그 운송 수단 위에 여기다가 적절히 올리면 된다. 그러니까 바이어가 어떤 운송 수단을 제공하면 공장에 넣어주면 싣는 순간 끝난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이제 뭐냐면 바이어의 캐리어, 그러니까 바이어가 지정한 노미한 캐리어에 이미 체결할 수 있게 두면 둔다. 그러니까 뭐 어떤 CFS나 뭐 이런데 터미널이나 근데 갖다만 놓으면 끝난다. 이게 지금 인코텀즈 서문에서 그대로 발췌하신 거죠.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논리상 좀 안 맞아서 제가 뭐가 또 안 맞아. 얘기가 길어지니까는 제가 ICC하다는 뭐 지금 뭐 좀 보내서 의견 개진을 해야 될 것 같은. 원래는 물건을 갖다 두는 것 자체랑 이게 뭐 바이어의 캐리어 이미 처분 상태랑 두는 것이 오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두어서 두는 것 자체와 이미 처분 상태를 갖다 둘 다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제가 막 내 눈으로 보는 조간의 눈에는 다 이게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던데. 여러 군데 이게 좀 실수가 많았어요. 그 2020이 잔실수가 더 많더라고.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서 F하고 C 룰의 차이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FOB, CFR, CIF 해상 운송은 온보드. 그다음에 내륙 운송을 포함하는 거는 C 조건은 그냥 캐리어한테 실험되는 거고 F 조건은 바이어가 지정한 선사나 운송인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제가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이것들은 본선상이에요. 요건 본선상이고 요거는 본선상이 밑에 그 세 개는 본선상이 아닌데 애매하면 셀러가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셀러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정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e usual proof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이게 이제 매도인의 의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렇죠. 화물이 딜리버도 됐다는 것을 통상적인 증명. 그걸 제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FOB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네가 지정한 캐리어한테 물건을 실었다, 온보드 했다, 그걸 증명하라, 뭐 이런 내용 같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문에는 unless such proof is a transport document. 이게 unless가 부정이니까 운송 서류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프루프라는 게 운송 증명의 비엘이 아니라는 거지. 비엘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FOB인데 비엘을 발행 안 할 수 있는 거지. FOB 요즘에 FOB는 현대적이면 운송에서는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컨테이너 화물인가 쓰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고 아니 지금 화물 중에 얼마나 많은 게 FOB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FOB로 쓰면 안 되고 대신에 FCA를 쓴다든지 써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요 마지막 한 번 더 합시다.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셀러는 must provide assistance 그렇죠. to the buyer. 바이어한테 협조해야 된다는 건데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cost. 바이어의 요청과 위험과 비용으로 in obtaining a transport document. 그러니까 이게 이 프루프가 선별 서류가 아니라면 BL이 아니라면은 바이어 요청에 의해 가지고 BL을 받아라. 그러니까 바이어가 오버테이닝 할 때 도움을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전에 그 재래성 보면은 MR이라고 들어보셨죠? MR. 내가 스텝이 선사 입사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나요? 컨테이너에서는 아예 쓰지도 않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MR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ICC 쓰지 마라라고 하는데도 계속 FOB를 쓰는 거야. 우리가 쓰는 게 아니지. 바이어가 FOB를 하는 거지. 그 바이어도 그러니까 바이어가 됐든 어쨌든 FOB는 컨테이너하고 안 맞는 거 쓰지 마라 근데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FOB라는 이 인코텀즈가 컨테이너 운송하고는 안 맞다. 안 맞죠. 안 맞다고 지금 수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컨테이너 텀이라서 인도가 되는데 위험이 본선상에서 이전하니까. 근데 서류를 안 준다는 게 말이 돼? 어떤 서류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운송 서류가 아니고 그냥 본선 측정만 주면 된다. 왜 그러냐면 운송 서류는 원래 선사 같은 경우에는 운송 서류가 만약 그 계약서랑 똑같은 거잖아요. 선화증권. 근데 본선 서류라는 뭐 메이트 리스트라는 게 발행 안 하는데 뭐. 그건 나도 모르겠고. 그거는 저기 눈목하고님이 저한테 알려주셔야지 그걸 저한테 뭐.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그 신용장하고 안 맞다고 그랬잖아. 신용장하고 안 맞는 거는 기본적으로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하게 돼 있죠? 바이어가 체결하게 되면 원래는 그 저기 계약의 증명서를 갖다가 누구한테 줘야 되겠죠? 선사가 바이어한테 주는 게 법리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동의 못하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그렇고 법적으로 그렇고. 나는 동의를 못하네. 그 다음에 인코텀즈는 운송계약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없지요. 운송계약하고 관계 없는데 인코텀즈에 뭐라고 나왔어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라고 운송서류를 제공할 의무는 없어요.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Usual proof of the good have been delivered. 요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운송서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은행 내고 어떻게? 그거 은행 내고를 못하니까는 신용장 거래랑 안 맞는 거지. 아니지 이 사람아. 공부를 더 하시면 제 말에 또 동의를 하실 거예요. 봐봐라. 이게 선적이라는 게 계약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수출자가 shipping 리퀘스트를 내잖아. SR. 그렇죠. SR을 내는 게 계약의 청약이야. 그렇게 보는데 근데 계약의 당사자는 또 슈퍼가 아니죠. 계약의 청약이 있었을 때 선사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FOB의 본질을 벗어나서 슈퍼가 계약을 FOB를 떠나가지고 선적을 할 때 SR을 내고 선사가 싣고 청약과 승낙이 되면 계약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랬을 때 SR을 청약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본래 FOB,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FOB가 이미 아니어버린 거죠. 이미 본질을 갖다가 벗어나 버린 거죠. 아, 또 이상하게 얘기하네. 그래서 선사는 SR을 준 사람한테 SR 그대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선명을 넣고 온보드를 넣고 해가지고 사인을 해서 비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법리적으로는 그게 안 맞다는 거죠. 법이 있어 법이. 법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한테 서류를 갖다 주는 계약이 아니라니까. 그냥 운임만 그냥 니하고 내하고 얼마 하자. 그렇게 합의를 본 거지. 그건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거는 FOB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건 더 이상 FOB의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아 이상하네. 하여간 뭐 우리 조간 말에 의하면 FOB는 신용장 거래에는 안 맞다. 안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면 FCA를 써야 되나? 신용장 하려면? FCA도 안 맞는 거는 우리가 그럼 뭘 써? C로 시작되는 규칙을 써야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CIF라든지 이런 걸 갖다 써야. 아니 근데 바이어가 운송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바이어가 계약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죠.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인코텀즈라는 게 어디까지는 임의 규정이라고 했죠. 임의 규정은 서로 간에 합의한 내용보다 우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코텀즈를 거기에 맞게끔 변경을 해서 쓰는 거예요. 변경을. 아 그래? 예전에 FCA 같은 경우에도 FCA도 온보드 노테이션이 있는 거 제공할 의무가 없는데 제공할 의무를 갖다가 매수인 쪽에서 제공하도록 만들겠다. 근데 너무 이론적이다. 현실을 너무 모른다. 제 얘기 아니고 ICC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고 ICC 얘기. ICC 애들이 너무 실물을 모른다. 저 ICC 그리고 ICC에서 말하는 인코텀즈는 오로지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관계지 그 운송계약이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그 저기 인코텀즈를 그 성격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일단 FOB는 컨테이너 운송도 안 맞고 그렇죠. 수영장에도 안 맞고. 안 맞고 그렇죠. 도대체 왜 쓰면 맞으면 안 돼. 지금 쓰면 안 돼. 지금 삭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써서 삭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 참나
오늘 또 못 끝냈잖아. 그럼 여기까지 해야 저 피곤해. 짠데 어려운 거 다 시켜놓고 또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하여간 FOB는 컨테이너 운송 신용장 거래에 안 맞답니다. 예, 정말 안 맞습니다. 그걸 예전에 관세사 시험에 50점짜리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대요.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